안녕하세요. GTR이랑입니다. 오늘은 스토브리그 세 번째 시간으로 퀄리파잉 오퍼가 발표되고 난 후에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칼스베드 캘리포니아에서 각 팀의 GM들이 모여서 미팅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GM 미팅이란 게 야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만 트레이드나 FA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각 팀들의 GM들은 직접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딜을 성사시키는 1차 단계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류현진 선수의 딜도 이 GM 미팅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기자들도 모르게 말이죠. 특히 올해는 12월 1일 이후에 CBA가 만료가 되는 터라 윈터 미팅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미팅밖에 직접들 만나서 이야기들을 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난 시즌의 성적이나 리빌딩 팀들을 놓고 볼 때 대략 10개의 팀들, 토론토, 뉴욕의 2팀, 시애틀, 엔젤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텍사스, 디트로이트, 휴스턴 등이 이번 FA 시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CBA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고액 연봉을 원하는 선수들이나 그들의 에이전트들이 CBA가 확정된 후에 사인들을 할 것이라서 당장 큰 계약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인한 후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더더욱 막판까지 기다리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계약이 가능하거나 중저가의 연봉으로 딜을 맺을 수 있는 선수들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발표된 14명의 퀄리파잉 오퍼 제안을 받은 선수들 중에서 벌써 거절 의사를 표명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선수 중에 한 명은 마커스 세미언인데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바로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좋아하는 게 실력뿐만 아니라 오래 끌지 않는 성격도 깔끔한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 세미언은 이제부터 30개 구단 어느 팀들과도 마음대로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것이 꼭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오겠다는 것이라서 토론토는 계속해서 오퍼를 넣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거절한 선수는 코리 시거, 마이클 콤포터, 닉 카스텔라노스 그리고 마커스 세미언인데 모두 슈퍼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가 에이전트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는 선수들인데요. 제 예상의 뉴욕 매치의 노아 신더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 거의 2년 만에 복귀를 원하는 상태에서 1,800만 달러의 거금을 확보하고 또 재기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겠네요. 이에 반해서 휴스턴의 저스틴 벌랜더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지난 일요일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했는데 어제죠. 월요일날 바로 쇼케이스를 열고 자신은 재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신더가드보다 수술도 6개월이나 나중에 했고 나이도 곧 39이 되죠. 30개 정도의 투구를 15개에서 20개 팀들의 스카우트들 앞에서 던졌는데 최고 구속이 97마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뉴욕 팀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같은데 윈나우 모드인 토론토의 경우도 벌랜더의 영입에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토론토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들 중에서도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딜을 강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벌랜더를 단기로 영입해서 재기에 성공하면 내년 시즌에 다시 FA가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팀으로 가면 되고요.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에 도전을 하고 싶은 선수라면 토론토도 나쁜 상황도 아니고 특히 예전의 팀메이트인 조지 스프링어의 조언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벌랜도의 영입이 성사된다면 류현진 선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을 바라보는 노장에게서 리그에서의 롱런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딜이 성사돼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서로 윈윈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 클라멘스와 브랜든 갈로스키 기자가 팬그래프에 기고한 김광현 선수에 대한 재미난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을 50위로 랭크를 해놓은 기사인데 김광현 선수가 3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포츠로 유명한 SI에서도 김광현 선수를 38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지난 두 시즌 동안 세인루이스에서 800만 달러에 145이닝을 던진 김광현 선수는 완전히 박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수 본인만의 책임을 나타내는 FIP가 우타자들을 상대로 4.92로 높은 것과 짧은 이닝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플레이오프를 바라보는 팀 중에서 시즌에는 4호 선발로 사용하다가 플레이오프에서 불펜 활용도 가능해서 좋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김광현 선수를 토론토의 루스 스트리플링 자완이라고 볼 때 김광현 선수의 값어치가 스트리플링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인루이스에서 실트 감독의 변칙적인 투수 운영으로 인한 피해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면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몬토요 감독 하에서라면 김광현 선수에게도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 클레멘스의 연봉 예상액은 다른 것보다 조금 높은 2년 계약의 연봉은 1천만 달러로 총 2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연평균 700만 달러를 약간 웃도는 금액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벤 클레멘스가 김광현 선수의 값어치를 한국 사람들만큼 인정을 해주는 듯 하는데요. 아무튼 토론토의 자완 둘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김광현 선수가 토론토에서 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고 싶은 선수들은 많은데 영상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